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매일 타는 자동차,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에 들어올 로봇의 화면 속에서요, 정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스크린 속 전쟁, 그 가장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보죠. 우리가 그냥 무심코 매일 들여다보는 이 평범한 화면이 사실은 두 나라의 기술 패권을 건 아주 치열한 전쟁터의 최전선이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자, 이 전쟁의 양상을 보면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전략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거든요. 한쪽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품질로, 다른 한쪽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덮어버릴 듯한 물량으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의 두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과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싸움은요, 이제 단순한 시장 점유율 경쟁 그 이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2025년 시장 전망인데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중국이 판매한 화면 개수, 즉 물량에서 한국을 앞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51%대 49%로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실제로 벌어들인 돈, 즉 가치를 보면 한국이 전체 시장의 69%를 싹쓸이하면서 중국을 압도적인 격차로 따돌리고 있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더 적게 팔았는데 돈은 훨씬 많이 벌다니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OLED라는 아주 특별한 고부가가치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해결한 데 있습니다. 우선 이 기술부터 간단히 알아볼게요. 예전 LCD는 화면 뒤에 형광등 같은 백라이트가 있어야 했는데요. 이 OLED는 픽셀 하나하나가 마치 수백만 마리의 작은 반딧불이가 모여있는 것처럼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래서 색감도 훨씬 생생하고 두께도 종이처럼 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예쁜 반딧불이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버닌 현상인데요. 같은 자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너무 밝은 빛을 계속 내게 하면 이 반딧불이들이 말 그대로 지쳐서 힘을 잃고 화면에 영구적인 얼룩, 즉 흉터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100만 원 넘게 주고 산 태블릿이 몇 달 썼다고 화면에 얼룩이 남는다? 이건 뭐 소비자 입장에선 재앙이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애플 같은 큰 기업들이 수년간 최고급 태블릿이나 노트북에 OLED를 쓰는 걸 망설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버린 그야말로 게임의 판도를 바꾼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는 거죠. 거의 10년 동안 수많은 천재 엔지니어들이 이건 OLED의 근본적인 한계다라고 했던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정답은요,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기발했습니다. 바로 텐덤 OLED라는 기술인데요. 텐덤이 둘이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입니다. 혼자 일하느라 지쳐 쓰러지던 반딧불이를 그냥 2층으로 쌓아서 둘이서 일을 나눠 하게 만든 겁니다. 그 결과는요? 와, 이건 거의 마법에 가깝습니다. 수명은 4배나 길어지고 화면은 2배 더 밝아졌는데 전력 소모는 오히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뭐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죠. 물론 말이야 쉽죠. 이걸 실제로 만드는 건 비유하자면 머리카락을 10,000번 쪼갠 두께로 마요네즈를 아주 균일하게 펴바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까운 기술이죠. 사실 이 기술은 한국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지난 10년간 혹독한 자동차 환경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만들면서 쌓아올린 그야말로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기술이 그냥 아이패드에만 들어가고 끝일까요? 천만에요. 지금부터 이 기술이 열어젖힐 완전히 새로운 시장, 새로운 전쟁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로봇입니다.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천조 원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이게 바로 금융회사 모건 스탠리가 내다본 2050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크기예요. 정말 상상조차 힘든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는 거죠. 아니, 로봇에 왜 화면이 필요하냐고요?
바로 얼굴 때문입니다. 로봇이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에게 신뢰를 주려면 얼굴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로봇 머리에 들어갈 만큼 가볍고 전기도 적게 먹고 심지어 둥글게 구부릴 수 있으면서도 오래가는 디스플레이는 현재로선 텐덤 OLED가 유일한 해답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가장 큰 손이죠. 테슬라의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도 삼성의 OLED를 얼굴로 탑재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 하나를 납품하는 걸 넘어서 삼성의 AI 칩, 카메라 센서와 함께 거대한 테슬라 삼성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로봇에 이어서 또 다른 거대한 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타는 자동차 아닙니다. 옛날 자동차를 생각해보면 계기판이랑 작은 라디오 액정이 전부였죠. 그러다 내비게이션이 생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운전석 이쪽 기둥에서 조수석 저쪽 기둥까지 그냥 차 앞부분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스크린으로 뒤덮이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시장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2030년까지 지금보다 5배 이상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거라는 예측이에요. 자동차가 그냥 굴러가는 기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거대한 스마트 기기가 되면서 벌어지는 일이죠. 특히 테슬라의 로보택시처럼 운전대 자체가 사라지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요. 이 스크린은 더 이상 그냥 영화 보는 화면이 아닙니다. 차와 소통하고 차를 제어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만큼 품질과 신뢰성이 우리의 안전과 직결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한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에서 대체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여기서 기술 해자, 우리식 표현으로는 초격차 기술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옛날에 성을 지키기 위해 깊게 파놓은 해자처럼요. 다른 경쟁자들이 돈이나 인력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도저히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 장벽을 만드는 겁니다.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중국을 상대로 한국이 선택한 거의 유일한 생존 전략인 셈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산 능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하지만 말입니다. 앞으로의 기술 전쟁이 원자 단위의 정밀함으로 승부가 갈리게 된다면 과연 그 거대한 공장만으로 이 깊고 깊은 기술의 해자를 건널 수 있을까요? 디스플레이가 AI와 로봇의 얼굴이 되는 시대. 진정한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